안녕하세요. 경찰본부 행정학과 1기 정지효입니다. 저희 수원과학대학교 경찰본부 행정학과가 신설학과라 그런지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한 Q&A를 준비했습니다. 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과 소개를 위해 강성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교수님, 신입생 친구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수원과학대학교 경찰본부행정학과 학과장으로 있고요. 경찰 생활 한 27년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외 근무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경찰 업무를 하면서 쌓은 그런 경험이나 지식을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강의실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신입생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교수님께서 실무에 오래 계셨잖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찰 직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가 발전하면서 발전하는 만큼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많아진다는 건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자기의 역할이 넓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잘 느낄 수 있는, 또 관련된 다른 민간 영역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이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점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경찰관이 슈퍼맨 같은 만능인이 되길 기대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기대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 저는 그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하나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교수님께서 경찰본부행정학과를 만드시면서 이런 수업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으신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경찰관들이 해야 할 그런 역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같이 법학이나 행정학과 같은 것 이외에 이제 심리학이나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는 방법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는 수업에 같이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좀 더,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경찰관이 되는 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민간조사업이라든가 또는 교통사고 조사원이라든가 같은 그런 다양한 직종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지금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들도 신입생 친구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경찰본부행정학과에 입학한다고 모두 경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이외에 학과 졸업 후엔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나요? 많은 학생들이 경찰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지만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나와 맞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좀 더 다르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는 그런 공무원이 되는 그런 길이 또 있다면, 또 반대쪽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민간조사업이라든가 또는 경비지도사라든가 또는 범죄 분석가라든가 같은 그런 다양한 직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범죄 프로파일러가 돼서 범죄자를 추적해보는 그런 일을 해볼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도와서 가족을 찾는 일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이 많이 개방되거나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점점 지금 그 부분이 커지고 있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영역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고 싶은 그런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굉장히 좋았는데 저희 후배들 중에서도 경찰행정학과에 가면 무조건 이제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경찰 이외에도 관련된 많은 진로가 있으니까 오셔서 더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옳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교수님께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시험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서도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여러 분야에서 쓰기 위해서는 기초에 대한 지식을 잘 닦아놔야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방향에서 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학교에서 기초를 닦는 데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 경찰이 되는 것 이외에 다른 분야를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찰 쪽도 분야가 좀 깊이가 깊어지면서 또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의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끈기를 좀 가지고 하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모두 다 경찰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할 사람은 경찰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경찰이다 또는 사법 분야에 근무하는 분이다 한다면 그만한 어떤 책임감이나 도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너무 입시에 관련된 질문들만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학과의 교수님이 아닌 실무에 오래 계셨던 경찰 강승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 뭐 제가 하자면 요즘도 비슷한 사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본드라고 하는 그 약물에 흡입을 한 상태에서 그 여학생을 공격해서 다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게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여학생이 그때 다쳐서 뭐 일주일 이상 직장을 나가지 못하고 하면서 생계도 참 어렵고 했을 때 조금씩 도와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범죄를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피해자를 돌봤던 그런 기억 같은 거는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기억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요즘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찰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들 학과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2부에선 학과 학생들의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서 신입생 친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끝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찰관이 된다는 꿈, 참 멋있는 꿈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수원과학대학에서 저와 또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과 같이 그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